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하이로코리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 측면을 보게 될 때 500억 이상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결국에 환율적인 측면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저제 업체입니다. 특히 LNG와도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올 때 제가 좀 중요한 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 업황적인 측면이나 기업의 성장성 부분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동향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모펀드의 수급은 언제 들어올지 그러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적인 측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흐름세까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 즉 실적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2년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에 맞춰서 시가총액 역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매출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그대로인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기업들은 시총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해도 시총이 작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역시 상승하는 현재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 표를 가져왔는데, 21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24년과 25년 역시 계속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EPS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겠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자, EPS 측면을 보게 되면 1,430원 구간부터 3,650원 구간까지 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24년, 25년 유지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매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BPS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BPS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32,000원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년과 25년 올라갈수록 이 BPS가 증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변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업이 성장성이 멈춰 있으면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높아도 이 부분이 프리미엄으로 적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고 EPS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BPS의 증가세는 더욱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특히 2024년 상반기부터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의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 자, 이 부분이 아마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러시아,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 자,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4년 들어서 유가는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지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죠.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유가가 상승하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LNG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는 주가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성과지수 역시 제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분석을 드릴 때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성과지수도 24년 2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선별수주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특히 이 고수익 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 저가 수주 물량은 받지 않으면서 이 고마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익성에 대한 선박만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성과 역시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중고성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사 도크가 꽉 찼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큰 호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도크가 꽉 차면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보다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중고 성가 지수에 대한 수요, 중고 성가 지수에 대한 상승은 결국에 신조 성가 지수 상승까지 유발을 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업황세가 계속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인데 환율은 또 달러 가치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국내 증시에는 이 몰렸던 유동성 자체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밖으로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이죠. 특히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이 환율이 오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 자체는 하이로코리아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실적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도 실적의 강세는 바로 이 환율의 상승을 통해서 비롯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입니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선 기자재 업체들보다는 조선업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후판 가격이 20%에서 30% 가량 이 제조 원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판 가격은 철광석 가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철광석 가격의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철광석 가격이 반등을 해 주었는데 이때 당시에 후판 가격 협상에서 이 가격을 인하한 채로 이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해서 이 가격을 인하한 것인데 이 당시에 철광석 가격을 보게 되면 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죠. 현재보다 이 대략적으로 40% 가량 최고가 기준으로 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구간은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하한 채로 협상을 하거나 혹은 이와 비슷했던 이 후판 가격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 역시 이 조선 업체에게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역시 주가의 상승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 리스크적인 측면인데 볼티모어 다리 선박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볼티모어 볼티모어 다리가 부서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항해사가 잘못을 한 거죠. 운항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다리에 부딪혀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 부분을 현대중공업이 이 선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억지로 엮으면서 이 조선업체, 그 조선기사제 업체까지 이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리스크적인 측면은 단지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25,700원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봉상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린 점이 11선이죠. 11선이 인간의 심장이다. 그래서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흐름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대략적으로 이 중반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주가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올 때 더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바로 정치적인 이슈와 후판 가격 협상 일정과 더불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죠.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 싸움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거나 이 경쟁이 되는 다른 국가와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을 조선업체 관련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월과 8월부터 대략적으로 2개월 전인 5월부터 다시 한번 미국이 중국에 조선업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될 때 한국은 반사익 측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5월 같은 시기를 보게 되면 후판 가격 협상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 자, 이 부분과 반사익 측면, 이 부분이 기사화되게 되면 다시 한번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 전고점 구간을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31,600원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그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적인 동향은 추후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이로코리아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